이제 본격적으로 뉴럴 넷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모델은 그 실제로 사람 뇌에서 일어나는 뉴런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피지컬한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고안이 됐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뉴로 사이언티스트들이 발견하기를 어떤 현재 뉴런이 있을 때 이전 뉴런에서 받은 시그널을 우리가 X라고 하고, 그렇다면 이 현재 뉴런의 그 받아들인 역할을 하는 뉴런의 리셉터에 어떤 고유한 패턴이 있어서 그 패턴을 우리가 W라고 한다면, 그 받아들인 이전 뉴런에서 받은 시그널 X와 지금 제가 얘기한 그 고유의 리셉터 패턴 W 간의 코릴레이션이 역시 고유의 어떤 트레스홀드 세타보다 크다면 다음 뉴런으로 시그널을 전달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전달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설명했던 내용을 이제 가장 간략하게 수식화해서 표현을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뉴런의 아웃풋 Y가 그 고유의 리셉터 패턴을 표현하는 W라는 벡터와 이전 뉴런에서 받았던 시그널 X와의 내적을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내적이 의미하는 바는 correlation 혹은 뭐 similarity를 표현하겠죠. 그 값이 역시 어떤 뭐 유니크한 threshold 세타보다 크다면 1을 출력을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 0을 출력하는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간단한 이러한 연산을 하는 하나의 그 베이직 모듈을 우리가 뉴런 혹은 뭐 퍼셉트론 혹은 뭐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이라 함은 별게 아니라 비교적 간단한 연산을 하는, 이전 페이지에 설명했던 그러한 연산을 하는 뉴런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서로 연결시킨 그런 집합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그러면 어떤 뭐 피처 벡터에 해당하는 X가 들어왔을 때 그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아웃풋 Y와의 굉장히 복잡한 그 다음에 비선형적인 그런 매핑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굉장히 여러 개의 뉴런의 집합체에 해당하는 혹은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이 아키텍처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이닝하는 그런 과정을 딥러닝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레이어는 이렇게 하나의 그 컬럼으로 정렬될 수 있는 여러 개의 뉴런의 하나의 집합을 이제 우리가 레이어라고 하고, 그게 굉장히 많이 있을 때, 그래서 딥하기 때문에 우리가 딥러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주어지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물론 뭐 지도 학습, 즉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가정하에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XJ, 그러니까 즉 총 M개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할 때 J번째 트레이닝 데이터 XJ와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상응하는 정답, 그 정답을 편의상 YJ 스타라고 표현을 한다면, 저렇게 페어링된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각 뉴런마다 고유의 리셉터 패턴 W와 그리고 고유한 트레스홀드 세타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정하는데 어떻게 정해야 하냐면 인풋 XJ가 이 네트워크에 들어왔을 때 그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출력된 그 YJ가, 여기는 스타가 없죠, 그 프리딕션된 그런 출력값 YJ가 우리가 정답으로 주어진 YJ 스타와 비슷해지도록 이 W와 세타를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고요. 이러한 과정을 트레이닝이라고 하고요. 이런 트레이닝이 끝난 다음에 모든 W와 세타가 모든 뉴런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즉 트레이닝이 다 끝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레벨이 없는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 XT를 이 네트워크에 집어넣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겠죠. 이러한 과정을 테스팅 혹은 인퍼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비교적 간단한 오퍼레이션을 하는 뉴럴을 이제 마구잡이로 연결을 하면 굉장히 복잡한 매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투이션을 좀 얻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프리딕션이 가능한지 혹은 뭐 하일리 넌리니어한 매핑이 가능한지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좀 그러한 인투이션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디멘전이 2D이고요. 그래서 피처가 두 개, X1, X2가 주어지고
그 히든 레이어에서의 뉴런이 2개,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에서 뉴런이 하나 있는, 그러니까 총 뉴런 개수가 3개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고, 첫 번째, 두 번째 뉴런에서의 아웃풋을 Y1, Y2라고 하고, 마지막 뉴런에서의 최종 아웃풋을 G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뉴런의 아웃풋에 해당하는 Y1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첫 번째 뉴런의 그 고유한 그 W 벡터, 그거를 W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역시 고유한 스레스홀드를 세타 1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요 Y1, W1 벡터를 이제 스칼라로 W11, 12로 쪼개서 표현을 한다면, 즉 이 세 개가 우리가 구해야 할 이 첫 번째 뉴런에서의 일종의 모델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개, 세타 1보다 크면 그 출력이 1이고, 그렇지 않다면 0이라는 걸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분별 함수 형식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요 세타 1을 이제 왼쪽으로 옮겨 놓고 그거를 분별 함수 G1이라고 디파인을 하면, 결국 이 G1 값이 0보다 크면 출력이 1이고, 그렇지 않다면 0이다라고 다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분별함수와 피처 스페이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결국 이 뉴런이 하는 역할은 인풋 x1, x2가 형성하는 2D 피처 스페이스에서 리니어한 바운더리가 g1 x equal to 0으로 디파인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그 출력값이 즉 y1이 1이고, 나머지 한쪽은 출력값이 즉 y1이 0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컨셉추얼리 이 뉴런이 하는 일은 gx equal to 0이라는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 즉 얘 equal to 0이 디파인하는 그런 직선으로 표현되는 그 바운더리를 중심으로 피처 스페이스를 양분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두 번째 뉴런에서의 오퍼레이션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뉴런의 아웃풋을 Y2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역시 이 두 번째 뉴런의 고유의 W 벡터, 즉 W21, 22, 그 다음에 고유의 threshold 세타 2를 가정한다면, 그 다음에 역시 얘를 왼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another 그 분별 함수 G2x를 define 한다면, 결국 이 G2x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이 출력값이 1이냐 혹은 0이냐로 그 구분이 될 것이고, 요거를 이제 피처 스페이스에서 표현을 한다면 일단 리니어 바운더리가 G2x equal to 0으로, 그러니까 얘 equal to 0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게 지금 녹색 직선으로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저거를 그 바운더리로 해서 어느 한쪽이 출력값이 즉 y2가 1이 되게, 나머지는 반쪽은 출력값이 0이 되게 피처 스페이스를 역시 양분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뉴런의 오퍼레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좀 차이점이 뉴런에 입력되는 요 두 개의 값이 이전처럼 더 이상 컨티뉴어스 베러블이 아니라 어떤 뉴런의 아웃풋이었기 때문에, 즉 0 아니면 1이었기 때문에 바이너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바이너리 그 인풋이 들어와서 컴비네이션 되기 때문에 총 이제 4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4개의 경우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뉴런에서의 오퍼레이션이 결국 그 두 개의 바이너리 인풋, 즉 y1과 y2의 여러 가지 로지컬 컴비네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그젬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컨대 역시 이 마지막 뉴런이 포함하고 있는 고유의 그 모델 파라미터 혹은 웨이트 값 W31, 32, 그 다음에 역시 고유의 threshold theta 3가 대략 이러한 값을 갖는다면, 그러면 디시전 바운더리가 대략 y1 더하기 y2 equal to 1.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보다 만약에 크다면 이 출력값이 1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0이 되는. 그래서 이러한 디시전 바운더리, 즉 두 개 합한 게 equal to 1.5다라는 걸 대략 그려보면 대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0보다 크면 이제 이쪽인데, 그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요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란 얘기는 결국 이전 아웃풋 y1과
y2가 전부 다 1인 경우에 이게 이제 g가 1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있다면 g가 0이 출력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즉 g 값은 그 y1과 y2의 AND 오퍼레이션, 즉 둘 다 1일 때만 g가 1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g가 0이 되는 그런 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까지 설명한 어떤 관계를 이전 오리지널 피처 스페이스, 즉 x1과 x2로 표현되는 구성되는 2D 피처 스페이스에서 설명을 한다면 y1과 y2가 둘 다 1이라는 얘기는 아까 y1이 1인 영역이 이러한, 즉 g1 equal to 0으로 표현되는 디션 바운드리 그 중심으로 이쪽이었죠. 그죠? 그거와 그 다음에 y2가 1인 경우, 즉 이러한 두 번째 디션 바운더리, 즉 g2 equal to 0을 중심으로 이쪽. 그래서 요 영역과 요 영역을 AND를 하면 결국 요 영역만 남죠.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바로 이 영역이 g equal to 1,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나머지 요 영역이 g equal to 1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거는 이제 AND 오퍼레이션이었고요. 만약에 그 역시 세 번째 뉴런의 고유의 그 W값 3, 1, 3, 2가 둘 다 뭐 1 근처이고, 만약에 역시 고유한 threshold theta 3가 만약에 0.5에 가깝다면 이제는 디션 바운드리가 대략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이 g가 1이고 이쪽이 g가 0이 나올 텐데, 결국 이거는 둘 다 0일 때만 0이고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그러니까 y1, y2 중에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로 출력하는, 즉 y1과 y2의 5에 해당하는 오퍼레이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얘를 역시 오리지널 x1, x2 피처 스페이스에서 설명을 한다면 y1이 1인 영역이 요거 있죠. 그 다음에 y2가 1인 영역이 요거였죠. 그래서 두 개를 이제 5로 하면 결국 요 부분이 g가 1이고 나머지 요 부분이 g가 0이 되는 그렇게 오리지널 피처 스페이스에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뭐 사실 AND O 말고도 다른 오퍼레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아예 그냥 W31이 그냥 0이고, 그래서 첫 번째 그 인풋 Y1을 그냥 그 영향을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2가 만약에 1이고 세타 3가 0.5에 가깝다면 대략 디션 바운더리가 이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쪽이 이제 g가 1이고 이쪽이 g가 0이 되는, 결국 y1이 어떤 값이냐는 이제 완전히 무시가 되고 y2가 1이냐 0이냐에 따라 g도 1인지 0인지 결정이 되는, 결국은 그냥 y2만을 이제 고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래서 오리지널 피처 스페이스에 표현을 한다면 그야말로 그냥 y2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이 영역이 g가 1인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example을 봤는데 그래서 결국 각각의 뉴런이 하는 역할을 이제 피처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그 표현이 되는지를 이제 살펴봤던 거고, 요거를 좀 더 일반화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어와 그 각각의 레이어에 있는 이제 뉴런의 개수를 계속 우리가 증가를 시키면 결국 오리지널 피처 스페이스를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우리가 파티션할 수 있다라고 요약을 일반화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예를 들어 인풋 피처의 디멘전이 2D라고 한다면 이러한 2D 피처 스페이스가 형성이 될 것이고, 첫 번째 레이어에서 뉴런 개수가 뭐 예컨대 4개라고 한다면 이렇게 4개의 디시전 바운더리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레이어의 역할은 이렇게 형성된 디시전 바운더리를 여러 가지 그 로지컬 컨비네이션에서 뭐 예컨대 뭐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레이어가 진행될수록 이전 레이어에서 이렇게 파티션 했던 영역들을 다시 계속해서 그 로지컬 컨비네이션을 함으로써 여러 번의 레이어를 거치고 나면 결국 이 마지막 아웃풋은 굉장히 복잡하게 피처 스페이스를 파티션하는, 그래서 어디는 그 마지막 y 값이 뭐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디는 그 최종 아웃풋 값 y가 0이 되게 하는, 그래서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혹은 오퍼레이션이 진행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각의 뉴런의 작동 그 원리를 좀 더 수학적으로 포멀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뉴런을 이제 좀 크게 이렇게 그렸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배우기를 이 뉴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웨이브 벡터, 그거를 이제 W 벡터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거와 이전 레이어에서의 아웃풋, 그거를 이제 벡터 A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 벡터 A와 W 간의 내적을 먼저 하죠. 그리고 이전에는 이 내적 값이 만약에 어떤 뭐 역시 고유의 threshold 세타보다 크면 1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0으로 출력을 해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이 원래 오른쪽 항에 있던 요 세타를 왼쪽으로 끌어와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세타가 될 텐데 그걸 그냥 B라고 놓고 바이어스라고 부르면서 그냥 그 바이어스를 더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더 이제 리니어 엘지브레이클리 좀 더 컨비니언트한 우리한테 익숙한 간단한 폼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 그 B까지 혹은 바이어스까지 도한 저 값이 이제 0보다 크면 1이고 0보다 작으면 0이다라고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참고로 이렇게 내적 후에 B까지 도한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어파인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니어 트랜스폼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 도하기 B 때문에 이제 어파인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좀 전에 이미 얘기를 했지만 저렇게 바이어스까지 더한 어파인 트랜스폼 한 결과가 0보다 크면 1이고 0보다 작으면 0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필요한 게 non-linear activation function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 non-linear activation function을 스텝 펑션, 우리가 보통 U라고 표현하는 스텝 펑션을 이용하면 되겠죠. 즉 이렇게 생겨서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0보다 클 때는 1이 되는 스텝 펑션을 이용하면 될 텐데 실제로는 저렇게 샤프한 펑션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무드한 이러한 펑션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제가 몇 가지 이그젬플을 보여줄 그런 펑션들이 실제로 더 많이 쓰입니다. 저거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크게 봐서 뉴런에서 두 가지 오퍼레이션, 즉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non-linear activation이 일어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간단한 이그젬플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게 왼쪽에 나와 있는 간단한 예제를 보면 인풋 그 벡터가 이제 2디멘저널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풋 레이어라고도 얘기를 하고 혹은 편의상 0번째 레이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4개 이렇게 정렬된 세로로 요거를 이제 첫 번째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의 뉴런 개수가 4개,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 뉴런 개수가 3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혹은 저것도 아웃풋 레이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뉴런의 개수가 하나인 그런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레이어에서의 그 뉴런들이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뉴런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단 표기는 요 가로 위첨자가 이제 레이어를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제 가로 위첨자 1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첨자 1이 의미하는 게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뉴런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뉴런의 아까 제가 설명했던 어파인 트랜스폼 결과를 G1의 1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특정 뉴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웨이브 벡터를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그 하첨자 1, 그 위첨자 1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인풋 벡터 X와 내적을 한 다음에 역시 고유한 어떤 바이어스 스칼라죠. 이거는 B의 1, 1을 더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편의상 이 고유의 웨이브 벡터를 그 위첨자,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를 표현한 위첨자 그대로 두고 하첨자를 11, 12로 웨이트 값이 두 개이니까 두 개인 이유는 이전 그 인풋 벡터의 사이즈가 디멘전이 2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웨이트 값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각각 1, 1, 1, 2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 non-linear activation은 훨씬 간단하죠. 그냥 G11이라는 스칼라 값을 어떤 non-linear 펑션 G를 통과시켜라. 그러면 A11으로 표현되는 저 스칼라 값이 이 첫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뉴런의 최종적인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동일한 첫 번째 레이어에서 두 번째 뉴런에서의 어파인 트랜스폼 결과를 G21 그래 놓고 이런 식으로
벡터 폼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풋은 동일하고 인제는 이 두 번째 뉴런에서의 고유한 웨이브 벡터를 이제 인제는 동일한 레이어 위첨자 1이지만 뉴런이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하첨자가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바꿔주고 역시 고유한 바이어스 값을 B21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동일한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그 펑션을 통과시킨 다음에 얻는 결과 A21이 저 두 번째 뉴런에서의 최종적인 아웃풋이 되겠고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레이어에서의 네 개의 뉴런의 그 어파인 트랜스폼 결과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벡터 형태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이 네 개의 수식을 더 컴팩트하게 표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상세하게 풀었으려면 이렇게 네 개의 수식이 필요한데 저거를 이제 매트릭스 벡터 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하나의 수식으로 즉 G1 equal to W1 곱하기 X 더하기 B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이 W1이라는 벡터를 아까 우리가 각각 4개의 고유한 웨이브 벡터라고 표현했던 W11, W21 등등을 트랜스포즈 취해서 이제 로우 벡터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쌓아 놓으면 하나의 큰 그 W1이라는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 로우 벡터와 인풋 벡터 X가 곱해져서 G11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그 어파인 트랜스폼 그 결과가 되겠고 혹은 오퍼레이션이 되겠고 거기에 아니죠. B11까지 더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까지 더한 게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이 되겠고 그거를 좀 더 이제 그 W 매트릭스를 풀어 쓴 게 이제 이와 같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W11이 이제 W11, 12의 그 두 개 엘리멘트를 갖는 벡터라고 했고 그거를 이제 로우 방향으로 풀어 쓴 게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어파인 트랜스폼을 이렇게 간단하게 매트릭스와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가 이제 중요한 사실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특히나 이제 요 W1 이라는 매트릭스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아웃풋이 그러니까 얘를 X에 곱했을 때 그거의 아웃풋의 디멘전이 4여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가 4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로우 방향의 사이즈가 4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게 곱해질 대상이 되는 그 X의 사이즈가 아까 인풋 디멘전이 2였죠. 그러니까 요 컬럼 쪽 디멘전이 2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또 하나 이제 마이너 코멘트는 뭐 노테이션 뭐 얘기인 거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요 하첨자 1, 2, 3, 4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걸 다 합쳐 놓은 게 바로 이 W1이니까. 하지만 공통적으로 사용됐던 이 레이어를 표현했던 그 위첨자 가로 1은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W1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G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원래 있었던 각각의 하첨자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합쳐졌으니까. 하지만 쉐어링 했던 이 위첨자 1은 그대로 유지를 시킨 그런 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총 4개의 뉴런에서 얻어진 어파인 트랜스폼 결과 4개의 값을 이렇게 간단하게 컴팩트하게 매트릭스 벡터 형태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이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 뉴런의 최종적인 아웃풋은 A11이 위에서 구했던 그러니까 이전 스텝에서 구했던 G11을 이제 G라는 어떤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키는 거였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고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G라는 펑션의 인제는 예전에 이제 스칼라를 집어넣었는데 인제는 G1이라고 표현된 즉 G11, 21, 31, 41을 다 합쳐놓은 여기서 이미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동일한 G라는 펑션에 넣는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우리끼리 약속하기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 펑션 G는 이 G1이라는 인제는 벡터죠. 이 벡터의 각각의 오퍼레이션, 각각의 엘리멘트에 혹은 스칼라에 G라는 펑션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사이즈는 원래 인풋도 4x1이겠고, 요게 인풋이죠. 요것도 4x1이겠고, 그 결과 A1에 해당하는 그 최종 아웃풋도 역시 4x1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두 번째 레이어도 뭐 잠깐 보면 역시 이제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그 총 뉴런 개수가 3개였으니까 어파인 트랜스폼 결과 그 G12, 22, 32 이렇게 3개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첫 번째 뉴런에서의 어파인 트랜스폼 그 수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역시 하첨자 1은 이제 첫 번째 뉴런이라는 의미고 가로 2로 표현된 이 위첨자는 두 번째 레이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두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뉴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웨이브 벡터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곱해질 이 값이 바로 이전 레이어에서의 최종 아웃풋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A1이라는 벡터로 표현을 했죠. 디멘전이 4인. 그래서 그거를 내적을 해서 역시 고유의 바이어스를 더한 게 바로 어파인 트랜스폼 결과가 되겠고요. 첫 번째 뉴런에서의 마찬가지로 두 번째 뉴런, 세 번째 뉴런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 하첨자만 좀 바꿔가면서 쓸 수 있겠고, 역시 이전 슬라이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세 개의 수식으로 표현했던 거를 더 컴팩트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W 그 웨이브 벡터들을 로우 벡터로 바꾼 후에 이렇게 겹겹이 쌓은 그런 매트릭스를 이제 W2라고 정의를 하면 이제 컴팩트하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W2라는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이제 3바의 4가 되겠죠. 이유는 이 W를 이전 레이어에서의 아웃풋에 곱한 결과가 요 뉴런의 개수, 즉 3이어야 되기 때문에 로우의 디멘전이 3이고, 그 다음에 요 이전 레이어에서의 아웃풋의 디멘전이 4였죠. 여기 4였죠. 그래서 이 컬럼 쪽의 디멘전이 4여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역시 뭐 넌리니어 액티베이션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레이어가 이제 L번째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역시 일반적으로 그 L번째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가 n의 l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 이제 매트릭스 벡터 폼으로 표현한 어파인 트랜스폼 그 수식이 이제 이와 같고요. 즉 이 결과는 이렇게 그 뉴런의 개수가 n의 l이라고 했으니까 이 gl의 어떤 사이즈가 nl by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총 개수가 n의 l이 되는, 그죠? 그거는 equal to 역시 웨이트 매트릭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로우 벡터로 변환한 요 각각의 그 웨이트 벡터들이 총 역시 n의 l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쭉 쌓아가지고 만든 사이즈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현재 레이어에서의 뉴런의 개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전 레이어, 즉 L-1번째 레이어에서의 뉴런 개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곱해줘야 할 벡터는 이전 레이어, 즉 L-1번째 레이어에서의 최종 아웃풋, 그거를 우리가 A의 L-1로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더하기 바이어스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역시 두 번째 스텝에다가는 넌리니어 액티베이션도 동일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사이즈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너무나 명확하게도 NL by 1이겠죠. 둘 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첫 번째 레이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이어, 일반적으로 뭐 L번째 레이어에서 이제 그 뉴런의 오퍼레이션 이제 둘로 나누면 그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그거를 매트릭스 벡터 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국 이렇게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L번째 레이어에서 최종 아웃풋 벡터 AL은 어파인 트랜스폼 결과인 GL을 이제 넌리니어 펑션 G를 통과시킨 거고, 핵심은 이제 사실 요거죠. 그러니까 저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결과 GL이 이전 레이어에서의 최종 아웃풋 AL-1 곱하기 아까 이제 각각의 뉴런의 여러 가지 그 웨이브 벡터를 로우 벡터로 만든 다음에 쭉 쌓은 바로 그 W 매트릭스를 곱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그 벡터를 더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 이전 레이어에서 아웃풋 AL-1로부터 현재 레이어에서 최종 아웃풋 AL까지의 어떤 변환 과정을 굉장히 컨사이스하게, 그죠?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이 small l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면 뭐 A1이 알려지면 A2가 알려지는 거고 등등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하고 있는 전체 뉴럴 넷의 최종 마지막 그 레이어 인덱스가 만약에 대문자 L이라면 결국 AL까지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이쪽은. 그래서 A0를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해야 A1이 나올까라는 이제 질문이 되는 건데, 사실 A1은 X로부터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만약에 X만 A0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요 일반적인 뭐 리컬시브한 그런 수식이, 그죠? 그러니까 L-1만 알면 L을 알 수 있다라는 요 반복되는 요 수식이 완벽하게 연결이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의가 되겠죠. 즉 A0만 X로 정의를 한다면 A1을 알 수 있고, A1을 알면 A2를 알 수 있고 등등등.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서 대문자 L이 이제 마지막 레이어 인덱스라고 한다면 A의 대문자 L까지 알게 될 것이고, 보통 이 마지막 레이어에서 최종 아웃풋을 우리가 이 전체 모델의 그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그걸 우리가 Y라고 썼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Y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즉 X가 인풋이 알려지면 그거를 이제 A0라고 놓으면 A1이 알려지고, 그러면 A2가 알려지고 등등등 해서 최종 AL 혹은 뭐 전체 모델 아웃풋 Y가 알려지는 이 과정을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방향의 진행이다라고 해서 저러한 과정을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그 여러 가지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고, 실제로는 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저런 그 스텝 펑션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이그젬플 몇 개를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시그모이드 펑션이어서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모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서 스텝 펑션을 좀 스무드한 것 같은 그런 형태의 그 펑션이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두 번째로 나온 이제 하이퍼 탄젠트 펑션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이제 플랫하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하지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이제 최종적인 그 아웃풋, 그러니까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에서의 그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왜냐면 이게 이제 아웃풋이 0에서 1 사이니까, 그래서 뭐 0.5보다 작으면 클래스가 뭐 1이고, 혹은 그렇지 않다면 클래스가 2라고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거나, 혹은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RNN 중에서 이제 좀 더 어드밴스드한 버전, 뭐 LSTM 같은 모델에서 게이팅의 역할로, 그러니까 게이팅의 역할을 하려면 역시 그 아웃풋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여야 되는데, 그런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하이퍼 탄젠트는 모양은 비스무리한데 이 레인지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것도 아주 아까 얘기한 요 플랫하다는 것 때문에 아주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RNN에서 이제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 레이어 말고 나머지 그 중간 모든 레이어를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적어도 시그모이보다는 좀 더 퍼포먼스가 좋아서 그 좀 사용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미 제가 간단히 얘기를 했지만 이 두 가지 액티베이션 펑션의 이제 공통된 문제가 여기가 플랫하다는 건데, 그래서 요거는 플랫한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즉 학습을 통해서 그 웨이브 매트릭스와 이제 바이어스 벡터를 구할 때 결국 이용하는 알고리즘이 경사 하강법, 즉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그게 의미가 W를 이전 그 이터레이션에서의 그 W에서 마이너스 알파의 뭐 어떤 뭐 코스트 펑션을 C라고 한다면, 그 코스트 펑션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W에 관한 이제 그레디언트로 빼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요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만약에 그 걸리게 되면 이 값 자체가 0에 가까워집니다. 그 편미분한 값이 이제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뭔가를 이렇게 빼거나 더해서 이 W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0에 가깝다는 얘기는 업데이트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습이 잘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단점이 있어서 아까 얘기한 몇 가지 그런 특수한 경우 말고는 아주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이제 펑션이 이제 렐루라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풋 G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0이고, 0보다 클 때는 이제 그냥 그 아이덴티티 펑션, 즉 그냥 G가 그대로 출력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래서 뭐 요게 가장 파퓰러한 그런
그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얘기할 수 있겠고,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G값이 커져도 이게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는 그런 그 범위가 레인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히 쓰이는 펑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사실 이 렐루라는 펑션에 여러 가지 그 스몰 베리에이션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퀴 렐루인데, 얘는 이제 G가 인풋 G가 0보다 작을 때 완전히 0이 아니라 아주 약간의 기울기를 갖는, 뭐 예컨대 0.01G 정도의, 그래서 여기 뭐 거의 너무 이제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거의 그 눈으로 잘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 이제 과장해서 그리면 조금 더 기울기가 이렇게 있는 그런 버전이 되겠고, 요게 조금 더 그 컨버전스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정도를 이제 가장 디폴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